거는 이제 구체적인 저희가 작품에 대한 질문들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난번부터 저희가 이제 그 약간의 진행의 형식을 바꾸어서 중요 질문들 몇 가지를 이제 저희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건데요. 이 94년도라고 하는 시기가 그만큼 복고적인 대상으로서 대중문화 안에서 많이 재현이 됐었습니다. 응답하라 1994 같은 작품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일 텐데, 이 응답하라 1994 안에서는 대중문화의 화려함, 그리고 그 시기에 그러한 풍요를 누렸던 세대적인 감수성이 핵심이 됐었는데, 벌새가 이제 94년도를 묘사하는 방법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공통적인 거라면 가족과 학창 시절이라고 하는 공통적 키워드는 있지만, 이제 벌새 안에서 구체화되는 이미지들은 대치동 음마 아파트, 중학생 소녀의 사춘기, 가정 내 폭력도 다루고 있고, 운동권 출신의 한문 선생님, 그리고 대표적으로 성수대교 붕괴 같은 이 이미지들이 94년도를 기억하는 방식이 다소 독특하면서도 영화 나름의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어떻게 이런 이 벌새의 94년도에 대한 재현을 바라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상민 선생님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복고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94년도가 필요해서 갖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93년도를 재현하기 위한 영화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복고면 이제 그 시대를 재현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데, 이 영화에는 그건 없었다고 봐요. 왜냐면 대표적으로 일단 영화 자체가 회고조가 아니에요. 영화 자체는 회고조가, 보통 복고는 회고조를 동반하죠.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시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관객을 향수에 빠뜨리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 왜 94년도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성수대교 붕괴랑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작가는 왜 성수대교를 굉장히 힘을 주거든요. 날짜도 정확하게 해요. 영화에서 갑자기 94년 얼마 10월 21일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수대교가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1시간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간 정도 볼 때는 이 영화의 규칙성이 잘 안 드러나는데, 1시간 넘어가면 제가 포착한 규칙성은 뭐냐면 상실과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소녀는 상실을 해요. 그렇지만 회복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를 상실하고 나면 또 자기를 짝사랑하던 여자 후배지만 그 친구를 다시 그 친구로 회복을 하고, 또 남자친구를 회복하기도 하고, 또 언니가 상실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또 성수대교에서 살아남은 언니는 또 식당에 와서 앉고, 그래서 이 상실과 회복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샷이 뭐냐 하면 그 식구들이 밥 먹는 샷이 있거든요. 그 쇼트는 영화에서 계속 반복돼요. 그쵸? 같은 쇼트가. 그러니까 아빠가 여기 앉아 있고, 여기에 오빠, 언니, 그다음 맞은편에 엄마, 여자 주인공, 이렇게 5명이 앉아 있는 이 쇼트가 영화에 내내 반복돼요. 이 쇼트는 그러니까 주인공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 일상 그 자체와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한다고 봐요. 근데 주인공이 제가 볼 때 결정적으로 상실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지 선생님인 거예요. 그 영지 선생님은 처음엔 상실이 됐다가 나중에 편지로 회복이 돼요. 편지로 회복이 되지만 성수대교에서 영영 상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가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봐요. 성수대교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가를 질문했을 때 그거는 누군가의 상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일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회복되기도 하지만 또 돌이킬 수 없는 상실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 일상에 대한 그 애도를 해 나가면서 이 소녀는, 그리고 한 명의 사람은 성장해 나간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94년도가 필요해서 들어온 것이지, 복고의 유행에 따라서 이 영화를 했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또 하나 왜 필요했냐? 그거는 나와 있듯이 이 90년대가 좀 오늘날의 인권 감수성은 없는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서울대를 위해서 노골적으로 차별하던 시대, 그 다음에 날라리 투표해서 찍히는 시대, 오빠가 동생을 개패듯이 패도 부모님이 싸우지 말라고 양방을 말리던 시대,
그러니까 이 소녀한테는 일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위기인 거죠. 벌새가 날개짓을 힘겹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시대로서 또 감독이 들고 들어온 게 90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복고라기보다는 필요해서 갖고 들어온 하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복고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다만 90년대라는 그 배경을 잘 천착해 들어가면 이 영화 가지고 있는 의미와 더 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94년에 관련된 이야기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이제 보편적인 성장담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영화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이 제가 보기 전에 극찬 일색이어가지고 굉장히 영화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정도 기대에는 좀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좀 재밌게 보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제가 느낀 가장 큰 어떤 이 영화에서 제가 아쉽다고 느꼈던 것이 은희나 좀 주요 몇몇 인물들을 제외하고 그 특히 가족들의 캐릭터가 너무 좀 단편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행동들 그런 것들이 결국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뭐 그 서사적인 설명 같은 것들이 없고 혹은 장면으로서 설명되는 것이 없고 그냥 갑작스럽게 좀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인물들이 설득력 없이 그려진 부분들이 있었다. 중요한 가족 그 등장이 예를 들어서 뭐 친언니가 뭐 매일 밖에서 놀다가 어떤 남자랑 들어오는데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중에 차를 이제 태워서 성수대교로 같이 가는데 이제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굉장히 더 좀 그런 배경 맥락들을 좀 보여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버지가 춤바람이 나가지고 집에서 춤추다가 이제 들키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와 싸우고 나서 이제 뭐 별 말 없이 갑자기 이제 화해한 듯이 같이 TV를 보는 장면 이런 장면들도 있는데 그런 장면들에서도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그러니까 뭐 말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화면으로서 좀 설명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춘기라는 시기가 제 경우에는 청소년 시기라는 것이 뭔가 뿌연 막을 뒤집어 쓰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싶은데 세상이 왠지 불가해하게 느껴지고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그런 이 감독이 이 가족에 대해서 불가해한 방식으로 연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설득력 있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 이해되지 않았던 가족의 모습을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의도하고서 캐릭터의 개연성을 일부러 낮춰서 좀 연출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좀 납득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 장면이 애초에 의도한 어떤 90년대 가족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다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래 그 시절에 부부싸움 하고 나면 다음 날에는 그런 식의 어색한 웃음들 혹은 그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저 자신 같은 것들이 하나의 장면처럼 기억에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가지는 은연중에 오히려 생략됨으로써 발휘되는 보편적 설득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심승현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저는 이러한 평범한 비극을 재현하는 방식 되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뭔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겉으로는 되게 평온해 보이지만 결코 평화롭지 않은 그러한 평범한 비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냥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일종의 여기에는 뭐 그 이 삶이라는 거 뭐 생명력에는 항상 죽음이 뒤따른다든지 죽음이 공존한다든지 여기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상실하고 회복하고 반복한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뭔가 기쁨 다음에는 슬픔이 오고 또 슬픔 다음에 다시 또 기쁨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감각 세계에 대한 감각 세계는 그렇게 균질하거나 단일하지 않다는 그런 감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나와 이 세계가 서로를 비추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은희의 일상은 사실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그 오빠의 일종의
이 작은 가부장인 거죠. 그런 폭력이 있었고 아버지를 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군기를 잡고 그리고 아버지랑 엄마의 관계 파탄이고 언니는 날라리가 됐고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세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균열되어 있고 이미 붕괴 직전이고 그러나 다만 이제 그 완전히 붕괴되거나 완전히 무너지진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얇게 그 일상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성수대교 장면에서 이 세계의 붕괴가 그동안 얇은 일상의 막 밑에서 이제 막 부르르 했던 그런 은희죠. 은희의 세계를 한번 이제 붕괴시키는 게 아닌가 서로를 이제 이렇게 비추면서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그런 점에서 이 성수대교 붕괴라고 하는 게 이제 은희에게 이제 안온한 일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붕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 일상의 세계로는 루틴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삶에 대한 어떤 나름의 맨 마지막에 평범하게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는데 그 시선에는 뭔가 남다른 비범함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획득하게 되는 얘기가 아닌가. 제 질문의 의도는 사실 저는 이 영화가 90년대에 대한 전혀 다른 방식의 또 이제 감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응답하라가 보여주는 90년대적인 풍요로움, 문화적인 향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무슨 세대였죠? 그 X세대. X세대라고 불리우는 이 세대적인 감수성 안에서 주목받았었는데 사실은 벌새가 보여주고 있는 90년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넘쳐나고 폭력이 만연하고 그런 것들 안에서 사실은 부조리하다라는 걸 느끼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던 세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 죽음과 애도가 동전의 양면처럼 병존하는 세계라고 하는 세대로서의 90년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응답하라 시리즈라든가 지금 이제 유행하는 온라인 탑골 공원 같은 그런 이제 것들은 결국 팬시화된 90년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재현된 것들을 다시 재현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현되고 있는 90년대라는 것은 그런 팬시한 90년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은이라는 어떤 사람이 결국 그 시대에 느꼈던 것들이 그 사람한테 절대적인 거지만 사실은 90년대 살았던 사람들은 94년을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고 96년을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고 각자가 가장 절박했던 시기는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시기가 사실은 우연히 이제 이 은이라는 친구한테는 94년이었던 거죠. 그 벌새처럼 힘겹게 살았던 어떤 시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보편적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90년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분위기들을 좀 진지하게 다룬 그런 측면에서 좀 기존의 어떤 팬시하게 다루는 그런 대중문화 상품들과는 조금 달랐다. 결이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94년도 혹은 90년대 가 잘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소품들이나 뭐 그런 거에서는 느껴질 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거는 훨씬 더 그냥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아까 우연하게 그 머문 공간이 그 시간이 94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